반갑습니다. 개인회생 노점상을 거쳐 마케터 투자가로 살아가고 있는 노생마입니다. 예.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마사지 매장 길 건너 신흥역 1번 출구 그 매장을 800만 원 번다는 말에 기존에 이제 차려놓은 매장은 마이너스 200만 원인데 800만 원을 번다 그러니까 혹해가지고 이제 인수를 하기로 했죠. 계약금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이 천호동에 큰 매장이 있어서 이 작은 매장을 처분한다는 그 말을 믿고 이분이 이제 마사지까지 기술을 전수해 준다고 하니까 이제 거의 스승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냥 서로 매장 인수받고 인수해주는 사고 파는 그냥 거래에 불과한데 뭔가 기술을 알려준다 그러고 또 그 매장이 800만 원 버는 자리라고 하니까 저한테는 그냥 뭐 하늘 같은 거예요. 이제 집사람하고 2주를 목표로 마사지를 배웠죠. 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그 다음에 뭐 아로마 마사지 이 세 개를 마스터하기로 전수받기로 하고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마사지 교육을 받으러 매일 왔다 갔다 이제 하니까 출근해서 한 2주 동안 이제 반대로 출근해서 건너편 매장으로 출근해서 이제 교육을 받으러 다니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중국 교포 남자 마사지사가 왠지 뭔가 좀 아닐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상 이런 일은 이렇게 쉽게 벌 수가 없다.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 입장에서는 그 마사지 남자 마사지 교포는 뭐 한 달을 있을지 두 달을 있을지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당장 계속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일단 한국 사람 말을 더 듣게 되죠. 그러니까 그 중국 교포의 걱정을 저는 좀 무시했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어렵다 보면 막 궁지에 몰리면 그냥 좋은 얘기를 막 믿고 싶어져요.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사지 이제 교육을 매일 받으러 갔죠. 그랬더니 저희가 볼 땐 정말 잘하더라고요. 발 마사지도 잘하고 일단 다 받아봤죠. 발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뭐 아로마 마사지 다 받아봤어요. 받아보는데 뭐 이거 그냥 초짜가 보기에는 그냥 뭐 거의 프로로 보이죠. 그리고 잘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남자 사장이 잘하기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여자 마사지는 여자 직원은 뭔가 마사지를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그리고 아줌마였는데 뭔가 좀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약간 좀 음산하고 표정이 밝지도 않고. 그래서 뭐지? 마사지 하시는 분들은 다 분위기가 저런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는 어쨌든 2주 있다 인수해서 이제 저희가 800만 원씩 벌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열심히 배웠죠. 정말 열심히 배웠어요.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정말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나하나 다 진짜 성실하게 배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뭔가 이게
몸으로 하는 건 제가 잘 못해요. 예? 재주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리고 뭔가 노력해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집사람은 그 발 마사지 순서, 스포츠 마사지 순서 다 이렇게 외우고 익히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자꾸 까먹고 순서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압을 줘야 될 때, 밀어야 될 때, 꿍 이렇게 찔러야 될 때, 비벼야 될 때, 뭐 이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전혀 그냥 뭐 막 반대로 하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2주 정도 배우는데 아 단순히 그냥 매장을 넘기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거의 무슨 멘토, 스승, 그 거래 이상의 관계로 뭔가 막 믿음이 가게 되고 마음을 주게 되고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먹을 것 좀 싸가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배우는 기간 동안 정말 스승님 같았어요. 그래서 그 천호동에 있는 매장도 궁금해서 거기도 좀 견학좀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거기는 자기가 가도 직원들이 불편해해서 팡팡 돌아가는 데라 직원들이 불편해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냥 여기서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겠다. 그리고 이제 매장 인수하고 나서 나중에 그때 한번 놀러 와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일단 스승으로 보이고 멘토로 보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일단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냥 800만 원 번다는 그 기대 때문에 다 믿어지고 믿고 싶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그 기존의 매장에서 재밌는 경험을 한번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한날 마사지를 받으러 왔대요. 마사지를. 그래서 네, 해드리겠다고 저 이제 그 남자 교포한테 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여기는 어떤 컨셉으로 하냐는 거예요. 어떤 컨셉? 뭐가 어떤 컨셉이지? 뭐 저는 그때 반신욕기 손님 오면 일단 반신욕기에 들어가게 해요. 몸을 좀 나른하게 이렇게 녹여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 컨셉이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쑥뜸까지 뜬다고 하면 쑥뜸도 떠주는데 아유 그만 거기서 한 두세 번 10,000원씩 받고 해줬나요? 쑥뜸은 그냥 그게 다예요. 네. 간판도 쑥뜸 마사지였네. 처음에 쑥뜸하고 반신욕이었다가 나중에 발 마사지로 바꿨네요, 진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마사지 받으러 온 아줌마가 제가 이제 옷 갈아입고 이 반신욕기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봉짜하는 거예요. 여기는 시작이 이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작이 이거 반신욕기 한 20분 하시고요. 15분에서 20분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사지를 해드린다. 네? 그랬죠? 그랬더니 마사지를 받으면서도 막 어리둥절해요. 어리둥절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사지를 받게 해줬죠. 그랬더니 마사지 다 받고 나와서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이게 다예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때 스포츠 마사지를 해줬는데 아로마 마사지는 8만 원이었고 스포츠 마사지는 5만 원이었고 발 마사지는 3만 원이었는데 이게 다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딴 게 있나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아로마 마사지는 다르죠? 그러는 거예요. 예, 다르죠. 그 오일, 베이비 오일 발라가지고 예? 이렇게 저 혈도 좀 풀어드리고 예? 근육도 좀 부드럽게 더 풀어드리고 예? 그러는 거라고. 예? 경락도 해드리고 예? 그랬더니 아줌마가 벙찌하는 거예요. 뭐지?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제 추측에 그래요. 이 마사지 받으러 오신 아주머니가 사실은 합법적이지 못한 마사지를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제 추측에. 근데 자기 근처에 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답사를 온 거예요.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해주나? 네? 뭔가 비결이 있나? 근데 와서 보니까 생뚱맞은 거죠. 뭐 반신욕 해주고, 네? 뭐 베드 위에 쑥등기 올려져 있고, 네? 마사지사는 그냥 남자 마사지사 딸랑 하나고 봉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늦게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깨달았는데 그 아주머니도 사실은 그 합법적이지 못한 마사지를 하시는 분이구나. 예? 그래서 우리 매장이 어떤 식으로 합법적이지 못하게 마사지를 해주나 답사를 하러 왔구나. 예? 그 생각이 들었죠. 예. 그리고 이제 마사지 교육을 이제 그 건너 매장, 인수할 매장 마사지 교육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2주간 거의 다 배웠어요. 근데 이 그 사장이 마지막으로 아로마 마사지는 예? 직접 이렇게 탈의를 다 하고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더니 먼저 그 직원으로 있던 여직원한테 자기가 아로마 마사지를 먼저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저도 해주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또 아로마 마사지 해주고 예. 이제 올타리가 아니고 이제 상의 탈의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남자야 뭐 상의 탈의 해도 되고 그 여자 직원분 받을 때는 저는 안 보고 이제 저희 집사람만 들어가서 봤죠. 그랬더니 이 사장 하는 얘기가 저희 집사람도 직접 받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상의 탈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고민이 많았죠. 야, 이걸 받아봐야 되냐? 상의 탈의를 하고 아니면은 그냥 그 여직원이 받아본 거 그걸 보고 네가 감으로 익혀야 되냐? 근데 스포츠 마사지보다 그 아로마 마사지가 이제 8만 원씩 받으니까 그 단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한 1시간을 고민했죠. 야, 이걸 돈벌이를 위해서 네가 상의 탈의하고 받아봐야 되냐? 저도 고민이고 집사람도 고민이고 정말 그때 고민을 1시간이 뭐예요? 진짜 한 3, 4시간 막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그래, 어차피 우리가 돈 벌자고 하는 거니까 제대로 배워보자. 그리고 그 사장님이 뭔가 스승 같아서 이상하지도 않았어요, 느낌에. 그래서 받아볼까? 우리 기술 배우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볼까? 하다가 결국에는 안 받았어요. 그냥 그 여직원 그 상의 탈의하고 마사지 받은 거, 그거 보고 그냥 감으로 익히자. 그리고 나를 모델로 이렇게 연습해라. 이제 결론은 그렇게 내렸죠. 그랬더니 이 사장이 여기 여자 손님도 많이 온다는 거예요. 여자 손님도 많이 오니까 이거를 직접 받아봐야 여자 손님들 왔을 때 제대로 해줄 거 아니냐. 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을 했죠. 집사람이 이제 약간 긍정적으로, 맞아, 그 여자 손님 해주는 걸로 배우는 거니까. 그리고 저 사장님은 우리를 이렇게 마사지를 잘 가르쳐 주려고 더 애쓰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술을 전수받는다는 생각으로 배워야지.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안 받았어요. 결론은 안 받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이 자식이, 이 매장 넘기는 이 사장놈이 완전 양아치의 개진상에다가, 천호동에서 매장한다는 것도 거짓말인데다가 이 매장이 건전 마사지고 스포츠나 아로마 마사지로 800만 원 번다는 것도 거짓말인데다가 뭐 제대로 하나 진짜였던 게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매장 그 잔금 치르는 날도 원래 집주인 만나서 셋이서 해야 되는데, 집주인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자기하고 둘이만 계약서 쓰고 끝내자. 자기가 돈은 현금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사장하고 건물주하고 만나서 셋이 했죠. 근데 그것마저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잔금 받아갖고 안 받았다고 우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와,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상의 탈의하고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 시범 보이려고 했던 것도 이 새끼가 약간 변태적인 성향으로 그런 걸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걸 했으면은, 진짜 받았으면 얼마나 치욕으로 남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그 일은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뿐만이 아니고 이제 2주 교육을 다 받고 이제 잔금 치르고 매장을 이제 인수받고 제대로 이제 정식으로 인수 딱 받고 보니까 2주 전에 봤던 물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보였냐면 일단 자전거가 안 보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테이블이 안 보였어요. 그리고 드릴, 그 다음에 맞아, 뭐 밥솥, 뭐 이런 건 가져가도 이해돼. 근데 뭐 드릴, 자전거, 그 다음에 테이블,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한 10가지 정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일단 잔금 치르고 나서 그전에는 뭔가 이 멘토고 스승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중간에 뭐 하나씩 없어져도 아유, 뭐 사정이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인수 받고 나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났는데 뭔가 드릴이 필요한 순간이 왔는데 그 보였던 드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왜 이것도 가져가셨냐 그랬더니 원래 집에 있던 거 갖다 놨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게 뭐지? 아니 이 사람이 멘토 맞아? 스승 맞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럼 자전거는 왜 가져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또 아들 거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이블은 또 왜 가져가셨습니까? 근데 그것도 지 딸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왜 가져가셨습니까? 했더니 또 이건 또 뭐 주방에 있었던 거라고 그러고 이건 왜 가져가셨습니까? 했더니 이건 천호동에 있는 매장에 있는 것 임시로 갖다 놓은 거라고 그러고 이제 스승으로 보였던 거 멘토로 보였던 거 이제 다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잘못 봤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가져가신 거 이런 거 다 시설 권리로 저희가 드렸는데 이거 인정 안 된다. 100만 원은 환불해 줘라.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가 기술을 이렇게까지 가르쳐 줬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 저놈 뭔가 아니었구나 잘못 봤구나 그냥 매장 인수 끝났으니까 그냥 우리가 돈 벌면 되지 예? 하고 이제는 그날부터 그 건너편에 있는 남자 관리사도 이쪽으로 오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뭔가 좀 더 집중해서 하려고 이제 여기서 장사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남자 관리사한테 이제 다달이 200씩 보장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될 만한 데서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시켰죠. 상주를 하게 했죠. 그랬더니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별로예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손님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손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기존 하던 매장보다는 이 도로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신흥역 1번 출구에서 한 100m 정도 오다 보면 도로변 2층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인구가 좀 있어서 사람은 뜨내기라도 이렇게 가끔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마사지사 혼자 하기도 좀 벅차 보이고 벅차다고 해봤자 어쩌다 2명 오면 이제 집사람은 또 집에서 살림하면서 가끔 나와서 하다 보니까 뭔가 아다리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럼 또 2명 놓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여직원을 또 하나 뽑았죠. 그리고 남자만 있으니까 또 여자를 찾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여자 교포를 또 하나 채용을 했어요. 그냥 건전 마사지로.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별로예요. 또 장사도 또 좀 덜 되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남자 교포가 물어보는 거예요. 나 이거 200 보장해 줄 수 있냐? 계속. 자기도 뭔가 장사가 안 돼 보이니까 혹시 내가 보장해 준 거 못 줄까 봐. 이제 제가 양쪽에 월세 내고 비용도 많이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뭔가 이게 2명이 있기는 애매하고 이왕 있으면 여자가 낫겠다 싶어서 그날까지 일한 거
그 관리사한테 그 한 달에 200 보장해 주기로 한 거만큼의 날짜 계산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계속 어려울 것 같다 하고 그 남자 교포는 퇴사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 교포만 데리고 한 거예요. 발 마사지 오면 저도 같이 하고, 예? 또 어떤 때 집사람이 있으면 또 아다리 맞으면, 예? 세 명이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러다가 보면 이게 꾸준히 하면 되는데 이 교포 여직원이 나오다 말다 해요. 나오다 말다. 뭐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그래도 또 나오고. 그러니까 뭐 한 하루는 나오고 하루는 안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어떻게 매장이 돌아가냐. 예? 제가 순진한 생각이죠. 그 세계는 원래 그런데, 예? 원래 정상인 걸 저는 비정상으로 본 거예요. 원래 정상인 걸. 예? 그래서 여자한테 그 여직원한테 한마디 하면 알았다고 해. 그리고 또 하루 나오고 또 다음날 안 나오고 계속 이거의 반복인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뭐냐 이거. 응? 이거 다시 직원을 하나 더 구해야 되나? 응? 그 생각을 했죠. 근데 이나마 이렇게 손님이 뜨내기도 있고 제가 그나마 이나마라도 직원을 더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그래도 손님이 이렇게 연락이 왔던 게 그 먼저 사장이 홍보하는 걸 알려줬어요. 자기가 자전거 타고 하루에 한 30분 정도 홍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다녀 봤더니 전단지를 뿌리는 게 아니고 명함을 그 당시에 한 10,000장에 한 4만 원 정도 했어요. 이렇게 양면 명함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뭐 마사지 이렇게 해준다 그러고 거기다 홍보 문구 써서 길에다 막 뿌리더라고요. 저 어디 뭐 성남 종합시장 거기다도 뿌리고 뭐 또 어디 저 담대 오거리에다도 뿌리고, 응? 어디 저 좀 멀리 나가면 모란에다 뿌리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연락이 거의 온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에 10명이 오면 뭐 10명이 오지도 않았다. 한 5명이 오면 한 3, 4명은 그거고 한두 명이 이제 길 가다 들어오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명함을 뿌리는다는 그 홍보 행위 자체가 절대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열심히 했죠. 전단지를 하는 게 아니고 명함을 뿌렸죠. 명함을 저는 이제 걸어 다니면서 뿌렸죠. 그것 때문에도 연락이 오기는 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이제 뭔가 홍보 담당이 된 거예요. 홍보 담당. 명함 뿌리는 홍보 담당. 명함을 길에다 뿌리는 홍보 담당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홍보하고 이제 집사람하고 직원은 마사지하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나마도 그 여직원이 꾸준히 나오면 그거라도 좀 됐을 텐데 또 여직원이 안 나와요. 그러더니 그냥 그동안 일한 거 돈 달라는 거예요. 그만둔다고. 그래서 아니다. 난 이렇게 영업방해 출근을 꾸준히 안 해가지고 매장에 손해를 끼쳤는데 무슨 돈을 달라 그러냐. 응? 한 달 있다 주겠다. 한 달 채우면 그때 주겠다. 그랬죠. 근데 그 세계는 그렇게 뭐 한 달 있다 주는 경우가 이렇게 드물어요. 응? 뭐 주급으로도 주고, 응? 매일매일도 주고, 뭐 그러는 분위기가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그냥 정상적인 생각으로 아니 뭐 한 달 일해야 주지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직원이 막 씩씩대더라고요. 예? 저는 그냥 어쨌든 한 달 채우면 줄 테니까 예? 와서 한 달 채워라. 그럼 내가 주겠다.
했더니 이제 여직원이 또 그날로 또 전화도 안 좋게 끊고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때 좀 느꼈어요. 이 교포분들이, 중국 교포분들이 뭔가 이 본능적으로, 예? 이 뭔가 경계감도 있고 생존 본능도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격해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장 2개가 됐는데 기존 거는 내놔도 안 나가고 새로 차린 거는 이제 직원들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집사람이 제대로 나와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애들이, 큰애가 초등학교 6학년이고 둘째가 뭐 한 6살 됐고, 그리고 막내가 뭐 한 4살 됐나요? 그랬을 때예요. 2011년 초니까 우리 셋째가 2004년생. 몇 살이야? 한 7살? 네. 7살, 9살, 그리고 뭐 15살? 이랬나 보네요. 7살, 9살, 15살.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학교 끝나면 엄마가 봐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직원은 없고. 그러니까 생각한 게, 애들을 일단 학교 끝나면 그 마사지 매장에 그 약간 방 같은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공부도 하게 하고, 우리가 밥도 먹이고 그러면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둘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매장은 처분하고 내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서 800만 원 벌면 그냥 다 해결된다. 이제 직원도 필요 없다. 우리 둘이 하자. 내가 홍보하다가 손님 온다 그러면 내가 빨리 들어갈게. 응? 한 20분 내 거리에서 홍보하다가 명함 막 뿌리고 다니다가 손님 온다 그러면 내가 뛰어올게.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끝나면 이제 광주에서 성남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애들은 거기서 공부하게 하고 밥도 먹이고 조그만 상 하나 갖다 놓고, 그리고 집사람은 이제 마사지 손님 온다 그러면 이제 받을 준비하고 그랬죠. 예. 저는 홍보 열심히 하고, 뭐 열심히라는 게 길에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막 그렇게 길에다 뿌려도 연락이 오더라고요. 예? 그때 이 명함을 길에다 뿌려도 이렇게 손님이 오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이게 합법적인 마사지에서는 크게 힘을 발휘 못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이제 불법적인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그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제 둘이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야 된다. 돈 벌어야 된다죠. 돈 벌어야 된다. 예? 800만 원 벌어보자. 그렇게 해서 둘이 열심히 해보자. 그러다가 어떤 날 손님이 왔는데 이제 명함 보고 온 거죠. 명함 보고 왔는지 기존에 단골이었는지 기존에 단골이었던 것 같아요. 단골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왔어요. 나이가 좀 한 60 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마사지 해주려고. 그랬더니 그 손님이 아로마 마사지를 해달라는 거예요. 8만 원짜리. 그래서
와, 이렇게 8만 원씩 주고 받기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이제 손님 마사지 해드리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애들하고 같이 뭐 애들 공부하는 거 옆에서 보고 이제 뭐 테레비 보고 그랬죠. 근데 조금 있다가 한 5분 됐나요? 5분 정도 됐는데 집사람이 기겁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왜 그래? 그랬더니 집사람이 놀라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를 떨면서. 이 얘기는 이제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노점상 개인의 생을 거쳐 마케터 투자가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노생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